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민도 2,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내 피해 지역은 사실상 고립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각국의 구조대가 지진 피해 현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고 나토에서는 1,400명이 넘는 긴급 대응 인력을 보내는 등 전 세계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에선 폐허 속에 기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조된 신생아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강진 발생 이틀 만에 잔해 속에서 아이들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실한 건물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연설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은 대신 동맹과의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국정연설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이룬 경제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망라하면서 재선 출마를 위한 명분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 높은 금리를 이어가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어제 무역 적자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해서 9,481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LA시가 공무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폐지를 추진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경기 부양금과 관련해 국세청이 현재 과세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잠시 늦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 이 월페이먼을 미납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수혜 폭을 대폭 확대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새로운 총기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2주 후에 진행되고 이 최종 표결에서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오는 일요일로 다가온 슈퍼볼 열기가 타운에서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슈퍼볼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간의 대결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산책길이 가장 잘 조성돼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로 조사됐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한반도의 핵 경쟁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행동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필하모닉의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인 구스타보 두다멜이 오는 2026년부터 뉴욕 필하모닉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한국의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돈이지만 아들이 받은 돈을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NBA 역사상 개인 통산 최다 득점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임스는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38득점을 올리면서 통산 38,39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4만 득점 달성에 이제는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렇게 통산 득점 신기록을 달성한 후 르브론은 가족들과 함께 코트에서 기쁨을 만끽했고 특히 애덤 실버 커미셔너와 카림 압둘 자바가 직접 이 신기록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7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했습니다. 국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중추인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나의 비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 분쟁을 위한 분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공화당을 향해서는 국민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의회에서도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다며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2년 성과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야기는 진보와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우리는 위기에 빠질 때보다 더 강하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국가고 그게 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우리 경제는 비틀거렸지만 기록적인 1200만 개 일자리를 그동안 창출했다며 지난 2년간 역대 대통령이 4년간 만든 일자리보다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장과 학교가 문을 닫고 많은 것을 빼앗겼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사태 극복을 부각했습니다. 2021년 1월에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2년 전 우리 민주주의는 남북전쟁 이후 가장 큰 위협에 직면했다며 오늘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굴복하지도 깨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내 경제 계획은 잊힌 사람들과 장소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제를 만들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한 선택으로 일자리가 되돌아오고 있으며 자긍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을 재건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블루칼라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전제로 지출 삭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며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0년간 누적된 국가부채의 거의 25%가 전임 정권에서 발생했고 그런데 당신의 의회는 그 부채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또 그들은 조건을 달거나 위기를 만들지 않고 3번이나 부채 한도를 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미국의 경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 청구서를 지불했다면서 나는 오늘 의회가 이것을 따를 것을 요청한다라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및 북미산 전기차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 성과를 강조하면서 환경위기 대응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유의미한 투자라며 공과금을 낮추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클린 에너지의 미래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으로 전국적으로 50만 개 전기차 충전 시설이 건설 중이며 가게에서 전기차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구입하는 데는 보조금을 지급해 연간 $1,000 이상을 절약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상관없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 여기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나는 미국이 이 도전 앞에서 마침내 한 단계 나아갔다는 점에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할 일이 더 많다며 우리는 이 일을 끝마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중국을 향한 강경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행동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미국 상공에 날아든 중국 풍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여는 신년 국정연설. 중국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유독 날이 섰습니다. Make no mistake, as we made clear last week, if China threatens our sovereignty, we will act to protect our country, and we did. 지난주 미국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풍선이 중국의 정찰 목적이라며 격추한 사건을 의식한 겁니다. 풍선 잔해 사진까지 공개한 미국은 2018년 이후 중국군이 세계 5개 대륙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정찰을 벌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토 안보와 관련한 문제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단결해야 한다. 중국과 협력은 하겠지만 미국과 세계에 이익이 돼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But I will make no apologies that we're investing to make America stronger, that China intends to be dominated. 독재는 힘을 잃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을 겨냥해 준비된 원고엔 없던 격앙된 발언까지 했습니다. Name me a world leader who changed places with Xi Jinping. Name me one. Name me one. It's never, 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Never. 중국은 미국의 태도는 책임 있는 대국이 할 행동은 아니라며 맞받았습니다. 조만간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바이든 대통령 연설의 상당 부분은 경제 실적 과시로 채워졌습니다. 연설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이를 뛰어넘은 역량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8,574명이 숨졌고 34,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또 건물 5,700여 채가 붕괴됐습니다.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최소 2,5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리아 정부의 집계와 구호단체 하얀 헬멧이 집계하는 반군 점령지역 집계치를 합한 것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 명 단위로 계속 늘 것이라며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 2만 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이번 지진으로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8천여 명이 구조됐으며 정부가 제공한 임시 숙소 등에 38만여 명이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부족한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새로운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 지질조사국의 보고서에는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14%로 본 것입니다. 또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직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진 발생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길 가능성 없다라고 평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이 훨씬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질조사국은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 GDP의 최대 6%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국제사회 원조 손길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이 구조대를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면서 모처럼 국제사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있습니다. YTN입니다. 가장 큰 구조 인력을 보낸 곳은 역시 이웃 사촌인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 EU 19개 회원국은 27개의 수색 구조팀과 의료팀을 지원했습니다. 구조대원만 1,100명이 넘고 구조견 70마리도 동원됐습니다. 강대국 미국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습니다.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했고 중국은 구조팀을 포함해 74억 원 상당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We are doing what we can to provide support. We're in touch with the authorities in both Syria and Turkey, and specifically we are in the process of sending 77 search and rescue experts to Turkey.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구호 활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양국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구조대 수십 명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배치된 군인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튀르키예와 앙숙 관계인 그리스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모처럼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맑은 날씨에 풍부한 햇살 비치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높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더위도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6, 7도가량 더 높아져서 초여름 기온을 보이고 금요일에는 3, 4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평년결을 크게 웃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5도가량 뚝 떨어져서 60도 초반대를 기록해 급격한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5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43도, 해안 지역은 68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은 5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인플레이션책 경기부양금 받았죠. 그리고 세금 보고 처리되니까 이 또 경기부양금 받은 거 세금 보고하라는 그 또 세금 보고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야, 1,050불 주고 난 다음에 무슨 세금 보고를 또 하라고 그러네? 불만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받은 경기부양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아직 국세청이 결정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를 좀 더 기다렸다가 하도록 어제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주정부가 지난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경기부양금이나 주정부 소득, 재산세에 대한 리베이트 등을 제공을 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입니다. IRS 국세청은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주정부로부터 경기부양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 보고를 국세청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단 기다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친 주민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수정 보고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의 18개 주가 주민들에게 이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각 주정부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주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는데 각 주정부가 제공한 혜택이 연방정부가 봤을 때 과세소득인지 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정부가 제공한 경기부양금이나 공제 혜택이 자연재해 관련이라면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 모기지 월페이먼을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혜폭을 확대하면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주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유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가주정부가 몰기지 페이먼의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수혜층을 늘리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수혜층은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올해 3월 1일 사이 몰기지 월페이먼이 최소 2차례 미납되거나 재산세가 1차례 미납된 주택 소유주들입니다. 또 몰기지 페이먼트 미납 후 파셜 클레임 세컨 몰기지나 디퍼럴 상태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도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수혜 대상이 단독주택이나 콘도로 제한됐지만 이번에 혜택이 확대되면서 수혜 대상이 최대 4유닛까지인 주택 소유주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몰기지를 지닌 주택 소유주들도 재산세나 주택보험 페이먼이 밀렸을 경우에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단발성으로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번에 수혜폭이 확대되면서 이미 한번 도움을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도 그 이후에 미납된 몰기지 페이먼이 있을 경우에 다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대상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중간 소득의 150%까지인 주민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로 미납된 몰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최고 8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최고 2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LA 카운티의 중간소득 150%까지에 해당되는 소득 구간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12만 5,100달러 이하,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연소득 17만 8,650달러 이하입니다. 가지고 있는 몰기지가 페니메나 프레디맥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점보론일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기지 월페이먼이 미납된 주민일지라도 이를 갚을 만큼 충분한 현금이나 은퇴구자 등 자산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정부가 수혜층을 확대한 이유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통해 주정부에 지급한 기금에서 아직 10억 달러의 여유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500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들 가구가 받은 지원금 평균은 1인당 28,137달러입니다. 이번에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10,000가구에서 20,000가구가 더 도움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서는 camortgagerelief.org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며 한국어 신청 양식도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몰기지와 뱅크 스테이먼트, 가구 구성원들의 페이스톱, 세금 보고 서류, 유틸리티 빌딩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888-840-2594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회가 세입자 이주비 지원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새 조례는 세입자가 기존보다 10% 이상 인상된 렌트비를 부담하지 못해 이사를 할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3개월치 렌트비와 함께 1,411달러의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조례는 기존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2008년 이후에 지어진 84,000유닛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조례안이 승인됐지만 표결에서 10대2로 통과가 된 만큼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LA 카운티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규모 관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6억 970만 달러에 달하는 2023-24 회계년도 노숙자 이니셔티브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영구적인 노숙자 전용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서 이 이니셔티브 전체 예산 가운데 44.3% 2억 7,022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성적인 신체, 정신 등 복합적인 건강 이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위한 영구지원 주거 유닛 대상의 지원 확대로 꼽혔습니다. 또 노숙자가 자립해서 렌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기간에 제한된 임대 보조금을 위해서 6천만 달러도 배정됐습니다. LA시가 식당들의 야외 영업 허가 절차를 다시 강화하고 나서 업주들이 한숨이 들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LA시 야외 영업 허가 프로그램 알프레스코로 영구화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며 LA시가 팬데믹 이전과 같은 제한 규정과 값비싼 신청 비용을 부활시킨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프레스코는 실내 식사가 어려웠던 팬데믹 기간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업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몇 분이면 무료로 야외 영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LA시는 야외 영업을 위해 불필요한 본래 형식 절차를 복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이그 캐시시안 LA시 계획국 담당 국장은 알프레스코의 원래 의도는 긴급명령에 따라 주어진 면제 조건으로 식당 업주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열어둘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다며 이제 비상사태가 해제됐기 때문에 알프레스코의 원래 의도를 보존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치솟는 상황 속 업주들이 지난 3년간 쌓인 부채를 이제 막 갚아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나와 업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새로운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카운티 내에서 권총이나 59경 탄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카운티 소유 건물이나 공원에서는 총기 소지 펄밋 유무와 상관없이 총기 소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총포상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이에 1000피트 거리를 두는 안과 시큐리티 카메라 설치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2주 후에 진행됩니다. UCLA 대학 캠퍼스 주차장 인근에서 흑인 남성이 여학생을 2번이나 납치하려 위협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경 UCLA 대학 주차장 1번 구역 인근을 걷던 여학생에게 용의자가 접근해 여성의 손을 붙잡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여학생에게 위협을 가하며 납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가까스로 용의자 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2시간 뒤였던 6시 45분 주차장 7번 구역에서도 이 용의자는 한 여학생에게 접근해 동일 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의자와 대치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UCLA 경찰국이 공개한 용의자는 25세에서 40세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키는 5핀트 10인치, 검은 머리, 갈색 눈을 가진 날씬한 체형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팬데믹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에게 무료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제공합니다. LA 카운티 내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13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원하면 원격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때문에 약물과 알코올 이용자들이 급증하자 마련된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LA 카운티 교육청과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파피꽃 올해 절정을 이룰 것이다.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파피꽃이 절정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파피꽃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이크 엘시노어가요. 파피꽃 그리고 하이킹 명소인 워커 캐년 등산로 15번 프리웨이 진입로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존슨 레이크 엘시노어 시장은 파피꽃의 절정기가 끝날 때까지 등산로와 주차 장소를 전면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발생했던 교통체증, 무질서, 낙서, 쓰레기 투기 이런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9년 워커 캐년에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파피꽃의 서식지가 몸살을 앓았고 올해는 자연보존,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서 대중의 접근 전면 금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도 무단 침입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엄중하게 처분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파피꽃 구경을 위해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한 방문객이 들어갔다가 돌이 굴러떨어져 아래에 있던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쓰레기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레이크 엘시노어 인근 주민들은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필하모닉의 구스타보 두다멜 상임지휘자가 뉴욕 필하모닉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뉴욕 필하모닉은 성명을 통해 이 두다멜이 2026년 시즌부터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을 맡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라틴계가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를 맡는 것은 1842년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구스타보 두다멜은 2009년 시즌부터 LA 필하모닉을 이끌었고 오는 2026년 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슈퍼볼입니다. 슈퍼볼 경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 간의 경기로 압축이 됐죠. 어디 응원하십니까? LA 팀들이 올라가지 않아서 조금 김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LA는 슈퍼볼 풋볼 팀조차도 없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또 램스가 우승하기도 했는데 올해 슈퍼볼 열기 그대로 LA에서도 한인타운에서도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7회 슈퍼볼이 일요일인 오는 12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 슈퍼볼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 간의 대결로 슈퍼볼 역사상 가장 젊은 선발 쿼터백들 간의 매치업이 기다려지는 만큼 올해 슈퍼볼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타운의 한인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슈퍼볼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열리는 슈퍼볼 경기다 보니 가족과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슈퍼볼 경기를 관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 2세인 케이모 씨는 이번 주말 슈퍼볼 경기 시청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다고 밝혔습니다. I am. I'm super excited. I'm from Philly myself, so I definitely think the Eagles are going to win, and I haven't seen them play at the Super Bowl in so long. 특히 이 쿼터 경기가 끝나고 수많은 유명 아티스트와 래퍼들의 공연이 진행되는 하프타임 쇼는 매년 슈퍼볼 경기의 백미로 올해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매우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Oh my gosh, yes. So Rihanna is performing. I'm so excited to see that, and I think a lot of celebrities that perform are going to do a great job, so I'm mostly looking forward to that part too. 타운 내 치킨 전문점을 비롯한 다양한 식당들은 슈퍼볼을 시청하는 한인들의 주문이 폭주할 것을 예상해 주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슈퍼볼 특수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좀 바쁘죠.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주시면 많이 필요하시면 오셔서 디파짓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많이 하시면. 많이 필요 없으시면 30분 전에 전화 주시면 시간 맞춰서 해드릴 수는 있어요. 뭐 앱으로 주문하시면 거기서 아마 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 앱에서 한 30-40분 정도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뜨면은 슈퍼볼 특수가 기대되는 곳은 치킨 전문점만이 아닙니다. 분식집과 안주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집도 슈퍼볼에는 테이크아웃 주문이 밀리기 때문에 일요일 슈퍼볼 특수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슈퍼볼 같은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은 주문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식당업주들은 사전에 오더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우버이츠, 그랩허브 같은 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주문보다는 앱을 통해 주문하면 배달도 빨리 되고 빨리 주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무부가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지급 일정 등이 발표 세부 내용에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527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전기차 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을 오는 3월로 연기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간이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문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로베르토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어제 제니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과 지나 라만도 상무부 장관을 면담한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면담 뒤의 성과로 IRA상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공동 녹색 상품 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고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는 것을 꼽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문제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인 FTA가 없는 유럽연합도 IRA의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정상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광물 요건은 IRA상 전기차 세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시간 전에 경제 뉴스 전해드릴 때 이 IT 기업들의 직원 감원 소식 몇천 명, 몇 퍼센트 감원한다 소식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반대 뉴스입니다. 고용시장에서 구인난이 계속되자 기업들이 임금 인상 등으로 이주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는 중남미 등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전보다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 7천 개 증가해 전월의 증가폭 26만 개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화이트칼라 고용시장의 구인난은 완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자사 검색 엔진 빙에 챗 GPT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것을 미리 직접 써본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검색에 대변혁이 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 IT 분야 칼럼니스트인 조애나 스턴이 어제 MS 빙의 새로운 버전 일부를 미리 써봤다면서 정보를 얻고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검색 분야의 기존 강자인 구글이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 공개를 예고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의 투자사이기도 한 MS가 어제 챗 GPT와 유사한 오픈 AI 기술을 탑재한 빙 버전을 발표한 것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전자 공장이 2021년 겨울 한파로 인한 정전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재산 피해와 사업 손실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기업 보험사 FM 글로벌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험사가 한파로 피해를 본 텍사스 내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공장이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는 약 3일간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오는 3월 1일 2023 투자의 날 행사를 통해 테슬라의 장기계획 청사진인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어제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3는 지구를 위해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3월 트위터를 통해서 계획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한 이후 1년 만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군이 미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집 비행차를 정찰 풍선으로 규정하고 격추한 데 대해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미국에 재차 항의했습니다. 이번 미국 조치에 대해서 결연한 반대와 강렬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힌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의 사태를 더욱 고조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 라면서 중국은 추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풍선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레이커스에 큰일이 있었죠.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 LA 에인절스 메이저리그 팀이죠. LA 에인절스가 알버트 푸얼스와 10년 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 팀 성적도 이끌어지고 그리고 또 최다 홈런 신기록에 계속 단일 시즌 홈런 신기록, 뭐 최다 홈런 신기록 계속 갱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중 하나가 최다 홈런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 남겨놓고 LA 에인절스는 9년 알버트 푸얼스와 계약한 지 9년이 조금 지난 후에 알버트 푸얼스를 방출했습니다. 최악의 결정이죠. 남은 반년, 앞으로 1, 2년 더 못 기다리고 이렇게 방출된 푸얼스는 다저스를 거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역대 최다 홈런 신기록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700홈런을 넘어섰었죠. 그러면서 엔젤스는 배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자신의 유니폼을 입고 홈런 신기록을 세웠어야 좀 좋았을 텐데 결국은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고 홈런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잘 참아냈던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가 없어야 팀이 발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르브론 제임스 최고 연봉을 주면서 대우해주면서 끝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제 빛을 발했습니다.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통산 득점 신기록을 쓰면서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통산 득점 2위가 된 카림 압둘 자바도 현장에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대기록이 될 숫자 38,388이 새겨진 헤드폰을 쓰고 압둘자바처럼 스카이 훅슛으로 몸을 푼 르브론 제임스. 36점 남은 대기록을 향해 초반부터 득점 기계다운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전설 압둘자바가 지켜보는 앞에서 득점 행진이 이어지더니 3쿼터 종료 10.9초 전 터진 슛은 마침내 역사가 됐습니다. Now belongs to LeBron James. 개인 통산 38,388득점. 34년 만에 신기록을 세운 순간 경기는 잠시 중단됐고 76세가 된 전설 압둘자바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치 왕좌를 넘겨받듯 압둘자바에게 공을 건네받은 제임스는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To be able to be in the presence of such a legend and great as Kareem, it means so much to me. I would never, ever, in a million years, dreamt this even better than what it is tonight. 이로써 르브론 제임스는 브록을 앞둔 나이에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 칼 말론, 그리고 압둘자바까지 제치고 드디어 NBA 역사 첫 줄에 오르며 별명 킹 제임스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득점이 새 역사가 될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꿈의 4만 득점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아까 제가 알버트 푸올스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홈런 신기록이라고 했는데 700개 홈런을 돌파한 거였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700홈런을 돌파한 선수는 베리 본즈, 행크 앨런 그리고 베이브 루스에 이어서 알버트 푸올스 딱 4명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알버트 푸올스의 이 700홈런 넘는 것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 쇼헤이에 이어서 외야수 스즈키 세이야 일본 야구 대표팀에 역시 3월 초에나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스즈키 세이야는 시카고 컵스 소속이죠. 스즈키도 오타니처럼 메이저리그 소속팀에서 훈련을 한 뒤에 3월 초에나 메이저리그 WBC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FA컵 대회에서 손흥민과의 맞대결을 고대했던 오브리그 팀 렉섬의 돌풍이 32강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구단주로 있는 오브리그 팀 렉섬. 골을 넣은 뒤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할 정도로 손흥민을 향한 뜨거운 팬심을 드러내 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셰필드전만 이기면 16강전에서 드디어 손흥민의 토트넘을 만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셰필드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렉섬은 강력한 페널티킥 한 방으로 돌풍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점골의 기쁨도 잠시 수비가 흔들리며 순식간에 2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재경기 끝에 셰필드에게 패배하며 오브리그 팀 렉섬의 돌풍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테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